루이 안토니오 신자키는 일본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젊은 남자입니다. 숙련되고 재능 있는 킥복싱 선수인 그는 어두운 과거의 범죄자들과 연루된 적이 있다. 이제 그는 그런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배달 및 물품 픽업을 돕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한다. 그는 심지어 핸드폰도 없고 검소하게 산다. 어느 날 그는 주차장 관리인으로 취직하게 된다. 그는 도망친 노인을 대신하게 되었다. 안토니오는 새 직장에 출근했지만 오고 가는 차들을 구경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 졸기 시작한다. 그러자 그는 마치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처럼 자신을 찾아온 소녀에게 놀란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열정적으로 말을 시작한다. 그녀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친구인 노인이라고 짐작한다. 그녀는 노인이 떠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안토니오에게 말을 건다. 안토니오는 너무 놀라서 아무 반응도 못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오렌지 하나와 찐빵 하나를 건넨다. 안토니오가 그들을 맞이한다. 그녀는 자기 먹을 음식과 그를 위한 빵도 가져왔다. 그녀는 그를 위해 마실 것도 좀 가져왔다. 잠시 후 그녀는 그에게서 다른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가 그녀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안토니오는 노인이 떠난 것 같다고 중얼거린다. 그 소녀는 안토니오가 어색하게 음식을 받는 것에 대해 질문한다. 그녀가 노인과 함께 오두막에서 TV 프로그램을 보곤 했던 이야기를 하자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혼란을 들여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지팡이를 짚은 채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느낀다. 안토니오도 이 점을 알아채고 어차피 밖에 갇힌 그녀를 안으로 초대한다. 그녀는 제안을 수락하고 그들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안토니오는 그녀가 TVS 오디오를 꼼꼼히 듣는 모습을 지켜본다. TVS가 끝난 후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빵을 건네주고 노인이 돌보던 금목서를 잊지 말고 물을 주라고 상기시킨다. 안토니오도 동의합니다. 그는 아직도 그녀의 방문에 재미있어한다. 나중에 그는 샤워를 하고 자기가 묵는 근처 방으로 간다. 그는 노인이 남긴 엉망진창인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소녀가 준 빵을 먹는다. 그는 금목서에 물을 준다. 그녀의 집으로 돌아와 소녀는 베이컨, 빵, 그리고 샐러드로 아침 식사를 한다. 그녀는 혼자 살고 직접 요리한다. 그녀는 콜센터에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고객들과 통화한다. 그녀는 아무리 짜증나는 고객이라도 우아하게 대처한다. 고객이 괴롭힐 때 그녀의 동료가 그녀를 위로한다. 그녀의 상사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종종 그녀를 불편하게 만든다.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녀는 침묵으로 참아낸다. 안토니오는 예전에 킥복싱을 연습했던 클럽으로 들어간다. 그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는 범죄 연루로 인해 클럽에서 해고당했다. 지는 그의 코치를 만나 몸이 풀렸지만 클럽 사장은 여전히 짜증을 내며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는 안토니오에게 클럽에 다시 가입하라고 설득하지만 그는 망설인다. 그러자 클럽 주인이 나서서 진에게 글러브를 끼고 림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사과하며 클럽에 다시 합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과하러 왔을 뿐이라고 해념합니다. 나중에 그는 과거에 자신이 상처를 줬던 여성 중 한 명에게 화해의 전화를 건다. 그녀는 이미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그에게 부탁한다. 주차장에 있는 직장으로 돌아온 안토니오는 앞을 못 보는 소녀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가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녀를 안으로 초대하기가 어색하게 느껴진다. 마치 그의 속삭이는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듯 그녀가 찾아와 노인이 돌아왔는지 그에게 묻는다. 안토니오는 그녀에게 도시락통을 돌려주며 어제 맛있는 빵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금목서 꽃의 달콤한 향기를 맡는다. 그들은 함께 TVS를 시청하려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역겨운 냄새가 그녀를 괴롭힌다. 그녀는 그에게 창문을 열어두라고 요청한다. 계속 냄새가 나자 그녀는 운동 때문에 땀을 흘리는지 물어본다. 창피하게도 그는 그 냄새가 낡고 더러운 신발에서 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색함을 느낀다. 그녀는 자신의 다른 감각들이 강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냄새와 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TV스의 여주인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여주인공이 그녀와 똑같은 귀걸이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녀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녀는 신이 났고 그는 이 보잘것없는 우연이 그녀를 그토록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보니 기뻤다. 나중에 그가 그녀에게 복숭아 몇 개를 줍니다. 그녀는 자신을 카시와기 아카리라고 소개한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자 그녀는 그의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음 주에도 와도 되는지 묻고 그는 그러라고 한다.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빨래를 하면서 복숭아를 먹고 있어. 옷가지 하나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 화장실이 물바다가 됐어. 아카리가 일어나서 확인하려다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다. 나중에 주차장 사무실에서 안토니오는 초조하게 아카리의 지팡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기다린다. 마침내 그녀가 도착하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의 새 신발에서 나는 산뜻한 냄새였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TV스를 시청하기 위해 자리에 앉는다. TV스에서 여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아카리는 안토니오에게 용사가 잘생겼는지 물어본다. 안토니오는 그 영웅이 정말 잘생겼지만 바람둥이라고 생각한다. 아카리는 장난스럽게 안토니오도 잘생겼는지 궁금해하며 솔직하게 말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안토니오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카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농담한다. 그녀는 아름다움은 중요하지 않지만 마음이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네, 그녀는 매력이 넘쳐. 우리는 그가 그녀에게 반했다는 걸 알지만 정작 본인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다. 아카리가 떠나자마자 차에 치일 뻔한다. 그녀의 다리가 더 안 좋아져서 그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간다. 그녀는 발에 붕대를 감고 걷는 것조차 힘겨워한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이름이 일본식이 아니라 영어 이름이라 대답을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삼촌이나 늙은이라고 부른다. 걸어가기 너무 힘들 때는 안토니오가 그녀를 도와준다. 그녀는 그가 후회할 거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집까지 내내 업고 갔다. 그녀의 집은 계단 꼭대기에 있고 그녀는 그에게 전에 계단에 대해 경고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는 정성스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운다. 애정으로 빚어낸 작품. 그녀는 세탁기 배수구를 뚫어달라는 또 다른 부탁을 한다. 안토니오는 그걸 시도하다가 그녀의 팬티가 배수구에 걸린 것을 깨닫고 당황한다. 그녀는 감사의 선물로 그에게 콘서트 티켓 2장을 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친구와 함께 콘서트에 가자고 부탁한다. 안토니오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와 동행하겠다고 제안한다. 아카리는 다른 소녀들처럼 콘서트를 위해 예쁘게 차려입고 준비를 한다. 그녀는 옷차림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어 막판에 옷을 바꿔 입는다. 콘서트에서 그녀는 안토니오에게 음악가들을 묘사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콘서트를 진심으로 즐기지만 그는 약간 어색함을 느낀다. 나중에 그들은 저녁을 먹으러 간다. 그녀는 고깃집에 간다는 사실에 너무나 신이 났어. 항상 가보고 싶어 했거든. 그녀는 실수로 고기 한 조각을 떨어뜨려 셔츠에 얼룩을 묻혔다. 그녀는 그것을 치우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대학에서 조소를 배운 이야기 등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오래전 부모님과 함께 이 식당에 왔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회상한다. 나중에 그는 답장할 수 없게 된다. 그녀는 그에게 일 외의 삶에 대해 묻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며 배달 일을 한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가 이혼남인지 아니면 간통자인지 농담처럼 물어보지만 그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녀는 그가 그 농담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과거를 아는 것이 왜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는다. 아카리는 그를 더 알아가고 싶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무례하게 대답했고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데려다주고 그녀는 그를 지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마침내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이 안토니오라고 말한다. 그녀가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겨우 24살이라고 밝힌다. 그는 자신이 킥복싱 훈련을 받았지만 범죄 경력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침착하게 반응한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회사에서 그녀의 상사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주지만 그녀는 받기를 거절하려고 한다. 그녀는 그가 콘서트 티켓을 이미 선물했다고 언급했어. 그는 그녀에게 이 선물도 꼭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며 그것이 목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녀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추파를 던지며 데이트 신청을 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아카리에게 중요한 고객 통화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다른 직원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아카리는 안도하며 자리를 뜬다. 곧 그의 코치들이 그에게 찾아와 킥복심에 다시 합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안토니오는 정중하게 거절하지만 코치는 그를 설득하려 한다. 코치는 안토니오가 언더월드 토너먼트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세계 챔피언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에게 말한다. 안토니오는 자신이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몇 년 전 그는 악독한 사채업자 스쿠모가 운영하는 조직의 깡패였다. 스쿠모는 돈을 위해 돈을 빌린 사람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살해하기도 했다. 안토니오는 보스를 위해 조직을 배신한 자들을 고문하는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지만 결국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그의 코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토니오는 자기가 자랐던 고아원을 방문한다. 그를 키워준 수녀님은 그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녀는 그에게 나쁜 놈들과 일하는 것을 그만뒀는지 묻는다. 그는 범죄 조직 문신을 지우면서 생긴 손의 흰털을 그녀에게 보여준다. 그녀는 안도하며 그에게 좀 더 자주 웃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고아원 아이들이 만든 머리 리본을 그에게 건네주며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을 기억한다. 스쿠모와 함께 자라면서 스쿠모는 그에게 다른 아이들을 혼내주게 하곤 했다. 스쿠모는 안토니오에게 착한 사람은 악하고 멍청한 바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편 아카리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들어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들이닥친다. 그는 주변을 캐묻듯이 둘러보더니 그가 준 선물을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리고 목걸이를 억지로 그녀의 목에 채웠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려 하며 핥힌다. 그가 그녀를 아프게 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알람 시계를 움켜쥐지만 그는 계속 그녀를 괴롭힌다. 안토니오가 바로 이 순간에 들어와서 사장을 때려눕힌다. 아카리가 안토니오에게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안토니오는 경고로 손가락을 부러뜨린 후에야 멈춘다. 아카리는 안토니오에게 왜 그녀가 멈춰달라고 했을 때 멈추지 않았냐며 괴로워하며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안토니오는 그녀가 그곳에서 다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났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탄한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날 바로 출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안토니오는 그녀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그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그는 탁자 위에 머리핀을 놓고 떠난다. 안토니오는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고 아카리 또한 그렇지만 그녀는 곧 주차장에서 그를 찾아와 놀라게 한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그는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은 해변으로 풍력 발전 단지를 따라 여행을 떠난다. 파도를 바라보며 안토니오는 어머니와 함께 이 해변을 걸었던 적이 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의 어머니는 그와 함께 삶을 끝내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살아남았다. 아카리는 그의 말을 주에 깊게 듣는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해변에서 바다 유리 조각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그녀를 위해 조각 하나를 찾아주고 그녀는 그에게 그 매끄러운 모서리의 감촉을 느끼게 해준다. 그녀는 고통은 사람들을 더 친절하게 만들고 그들의 유대감의 표시로 그에게 바다 유리를 준다고 말한다. 안토니오, 킥복싱 재개 후 맹렬한 훈련 돌입. 그는 아카리에게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를 선물하고 그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수코라고 짓고 그녀의 집을 수리하는 것을 돕는다. 그가 창문을 열자 그녀의 손에 따스함이 느껴지며 빛이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손으로 그의 얼굴을 조각가처럼 어루만지며 느낀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눈을 봐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너무 압도당해서 그녀의 눈을 바라볼 엄두도 못 내지만 그녀는 굳이 그러라고 한나. 그들은 입을 맞췄나. 안토니오는 킥복싱 토너먼트에 성공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하며 힘든 훈련을 견뎌냈나. 아카리는 조각과 도예를 열정적으로 다시 시작했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강아지 스쿠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카리는 예쁜 머그컵과 물병을 만들어 그녀는 마사지에 관한 책을 읽고 안토니오에게 연습했나. 그녀는 그의 손에 있는 문신 제거 흰털을 만지작거리며 화상 흰터인지 물었다. 그는 화상이라고 거짓말을 했나. 안토니오는 그녀에게 마사지사가 직업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나. 그는 토너먼트에서 우승해서 돈을 벌어 그녀를 위해 도자기 공방을 열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감동받고 그들은 포옹한다. 다음 킥복싱 대회에서 안토니오는 놀라운 실력으로 우승하지만 그의 냉혹한 옛 상사이자 소꿉친구인 스쿠모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다. 스쿠모가 안토니오의 코치를 모욕하자 안토니오는 코치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일첨했다. 그는 스쿠모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그들은 떠났나. 다음 날 아카리는 안토니오를 부모님의 묘지로 데려갔나. 4년 전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운전면허 취득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게 차를 몰고 떠나려던 찰나 그녀는 누군가가 건물에서 떨어져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아 차를 통제하지 못했고 차는 전복되어 뒤집혔다. 안토니오는 그녀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그때 그는 그녀 부모님 묘비에서 그들의 사망 날짜를 알아차린다. 그날은 그가 스쿠모를 배신한 남자들 중 한 명을 고문하던 날이었다. 그 남자는 그에게 불을 붙였다. 안토니오는 아카리의 교통사고가 자신의 책임이며 그 사고로 아카리가 시력을 잃고 부모님마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안토니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카리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다. 그녀가 부모님의 영혼이 자신을 위해 그를 찾아준 게 분명하다고 말할 때 그의 죄책감은 더욱 심해질 뿐이다. 그는 힘든 훈련을 견디면서 고통을 덜어내려고 노력한다. 어느 날 아카리는 눈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다. 한편 스쿠모는 안토니오에게 거액의 상금을 얻기 위해 불법 지하 격투 시합에 참가하도록 설득하려 한다. 안토니오는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돌아오니 아카리가 사라졌고 그는 당황한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카리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했다. 의사는 그에게 그녀가 실신했고 갈비뼈를 다쳤다고 말한다. 그녀는 망막박리도 있는데 수술을 받지 않으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시력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괴로워하며 안토니오는 고아원으로 향한다. 수녀는 그에게 아이들이 그곳에서 오르골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알려주면 만들어주겠다고 부탁하지만 안토니오는 과거의 죄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만 골몰한다. 수녀는 그들에게 속죄되었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는 아직 속죄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수녀는 그에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현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다음 날 안토니오는 아카리에게 필요한 수술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그는 수술비를 내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실명이 사고로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미래의 아이들이나 남편의 얼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여 수술을 받게 하는데 성공한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안토니오는 아카리의 문에 범죄 조직의 로고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아카리가 안전하길 바라며 스쿠모로 가고 그들이 헤어졌다고 거짓말한다. 스쿠모는 마지막 한 번의 경기에서 이기면 그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한다. 스쿠모는 그에게 상당한 계약금을 지불한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는 코치에게 돈을 가져다 주며 안토니오가 불법 복심에 다시 연루될 것이라고 보고한다. 하지만 그는 코치를 설득하여 상금 잔액을 받으면 아카리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부탁한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모든 사진과 정보를 담은 종이를 불태운다. 스코모는 그를 지하 복싱 경기장으로 데려간다.
이 토너먼트에서는 상대방이 실신하거나 사망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초반에는 안토니오가 우세하지만 곧 상대가 속도를 내면서 안토니오를 잔혹하게 몰아붙인다. 넘어져 패배 직전에 놓이지만 안토니오는 예상치 못한 반격을 가하며 단숨에 상대를 쓰러뜨린다. 스쿠모조차도 안토니오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면서 그는 관중석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코치를 본다. 한편 아카리는 수술에서 회복하여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볼 수 있게 되자 눈물이 글썽거렸다. 코치는 안토니오에게 그의 상금이 아카리의 수술과 그가 고문했던 남자의 미망인에게 분배되었다고 알립니다. 안토니오는 아카리가 시력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코치에게 듣고 기뻐했다. 마침내 죄의 짐을 벗고 자유롭게 걷던 그는 스쿠모에게 차에 치이고 칼에 찔린다. 그것은 그의 조직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다. 한편 아카리는 자신의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게다가 그녀는 건물이 재건축될 예정이라 이사를 나가야 한다. 그녀는 안토니오로부터 택배를 받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담긴 뮤직박스가 들어있었다. 그들은 예전에 그 노래를 함께 흥얼거리곤 했다. 그녀는 그것이 고아원에서 보내진 것을 알고 그곳을 방문한다. 수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는 사고와 그녀 부모님의 죽음을 초래한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떠났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아카리가 무너진다. 그녀는 새 거처에서 기억 속 안토니오를 조각해낸다. 아카리는 2년 만에 도자기 공방 겸 가게를 열었습니다. 수쿠는 다 컸어. 아카리는 인근 재활센터에서 마사지 봉사자로도 활동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환자들을 아주 잘 돌봅니다. 그녀는 하반신 마비인 젊은 남자를 만난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 바로 그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다. 반면 안토니오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지만 그녀가 그에게 마사지를 하려 하자 신분을 속이는 데 성공한다. 그녀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지만 그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가 떠나자 안토니오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었다. 며칠 후 안토니오는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그는 안토니오라는 가게를 본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금목서 나무를 발견하고 그것을 샀나. 안토니오, 어서. 이거 완전 우연의 일치 아닌가? 그는 가게에 놓인 오르골을 발견한다. 그는 그걸 알아채고 아카리가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를 틀었다. 그는 아름다웠던 그들의 관계에 대한 기억들이 떠오르자 흐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식물을 움켜쥐고 떠난다.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수쿠는 그를 알아보고 달려간다. 안토니오가 넘어지고 아카리가 달려가 돕는다. 그녀는 그를 병원에서 본 남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아카리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점원은 손님 중 한 명이 노래를 듣다가 울었다고 말했다. 마침내 그녀는 수쿠가 따라가던 목발을 짚은 사람이 안토니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를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찾을 수 없다. 안토니오는 풍력발전소 근처 해변에 갔습니다. 그는 바다유리를 든 채 바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누군가가 그를 부르고 그는 뒤돌아 아카리를 본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아카리는 그를 집으로 초대해 그의 얼굴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며 바라봐 달라고 한다. 그녀는 그를 집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그의 집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껴안는다.